1년 중 겨울이 9달이라는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있던 대지는 초록이 됐고 다양한 생물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생명력을 뽐내죠. 동시베리아의 찰나의 여름, 그 중심에는 언제나 레나강이 있습니다. 4,400km를 흐르며 자연과 인간을 살리는 젖줄 레나강. 그 기나긴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로부터 북극해 연안해까지 걸쳐있는 사하공화국. 한반도의 15배 크기인 이곳에 레나강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방언인 야쿠트어로 큰 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레나강은 러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자 세계에서 11번째로 긴 강입니다. 시베리아의 남부에서 북극해로 흘러들어갈 때까지 4,400km의 긴 여정을 거치며 때론 온화하게 때론 거칠게 그 성격을 수도 없이 바꾸며 흐르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게 흐르는 레나강은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닙니다. 9월부터 5월까지 9달 동안 지속되는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로 레나강도 내내 얼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7, 8월) 2달간의 짧은 여름, 얼음이 녹은 강물은 최대 60배까지 불어납니다. 여름의 레나강은 굽이굽이 흐르며 동시베리아의 대지를 적시고 인간과 동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죠. 겨운의 축사에 갇혀 얼음을 녹인 강물과 건초를 먹던 가축들도 이때만큼은 자유롭습니다. 찰나의 여름, 이 시간은 자연에게 긴 겨울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레나강에선 어떤 자연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한갈라스키에서 배를 빌려 타고 레나강 탐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베리아 동부를 가로지르는 레나강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세 개의 기후대를 통과합니다. 하류가 건조하고 매섭게 추운 기후라면 이곳 중류는 서늘하고 강수량이 많은 냉대수변 기후죠. 한참을 달려 레나강 해안 저편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보입니다. 절벽은 그 끝이 어딘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이어집니다. 레나강에서 만날 수 있는 절벽. 그런데 높이가 50m 가까이 되는 절벽 위로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시베리아에 발달한 광활한 침엽수림 타이가입니다. 타이가는 연간 평균 기온이 영하 5도씨 정도 되는 한랭림이죠. 전 세계 산림의 약 30%를 차지하는 타이가는 러시아에서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레나강 중류에서 만난 타이가. 30m가 넘는 침엽수가 빽빽이 들어차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롭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레나강 중류에 위치한 붉은 약다흐라고 하는 타이가지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 뒤로 침엽수가 빼곡히 드러나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냉대기후대다, 타이가기후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침엽수림들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이용을 해서 목조 건물의 외벽을 쌓고 있는데요. 반듯하게 올라간 나무들이 집 짓기 아주 그만입니다. 그 장점을 살려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숲. 그런데 그 사이로 군데군데 무릉덩이가 눈에 띕니다. 타이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습지입니다.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곳에 벌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목을 했는데 왜 습지가 생기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땅 속에 지금 영구 동토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2m 정도 들어가면 얼음이 나옵니다. 햇빛이 직사광선에 내리쬐기 때문에요. 그 바로 얼음들이 녹아 나와서 이렇게 지대가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나와 고여서 지금 이렇게 넓은 습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가에서 영상 10도를 넘는 기간은 1년 중 2달뿐입니다. 그러니 습지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죠. 얼음이 녹아내린 땅엔 어느새 새로운 생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꽃, 화려한 분홍색이 매혹적인 이반차이입니다. 꽃의 향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 옛날에 산불이 났었다고 하는데요. 이반차이라고 하는 꽃인데 색깔이 너무나 곱고요. 향기가 있었으면 더 입을 뻔했습니다. 찰나의 여름에 꽃 피운 생명. 레나강의 여름은 생동의 계절입니다. 이 여름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레나강이 있는 사하공화국의 면적은 31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여름이면 영상 30도,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기후 때문에 인구는 95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하공화국의 마을들은 대부분 레나강 주변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이 지역에선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레나강 중류에 있는 한 농촌 마을입니다. 약 1,500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마을에선 집마다 꾸려져 있는 채소밭을 볼 수 있는데요. 긴 겨울과 혹독한 추위에 물류 시스템이 전무하다시피 하니 대부분 자급자족하며 살아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2달간의 짧은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입니다. 특히 마을 남자들은 집을 짓느라 분주한데요. 근처 타이가에서 벌목해온 침엽수를 깎아 집을 짓습니다. 이곳에서 집을 짓는 과정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대로입니다. 깎은 나무 틈 사이로 가축의 털을 그득 채웁니다. 혹독한 추위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죠. 야.
또 집을 지을 때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 틀을 연결해 짜임새 있게 짜 맞추는데요. 이렇게 지어진 집은 500년 이상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집을 짓습니다. 아들이 독립할 나이가 되면 결혼해 나가 살 집을 짓는 건데요. 여름이 짧아 1년에 2달밖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집을 다 짓기까지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마을 곳곳에선 미완성된 집들이 흔하게 보입니다. 아들이 17살이 될 때쯤 짓기 시작해서 22살쯤이면 다 만들어진다는 집. 시베리아의 짧은 여름은 이런 기이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덜 만들어진 집도 쓰임새가 요긴한데요. 농기구 창고로 쓰이기도 합니다. 집은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며 벽이 생기고 지붕이 얹어지며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이제 1년만 더 지으면 완성된다는 집.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정성만큼이나 견고함이 느껴집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내년 여름이 되면 이 집에선 새로운 가정이 꾸려져 있겠죠. 마을을 떠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레나강 중하류엔 강물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섬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의도와 같은 원리죠. (15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토연 아리도. 레나강 한복판에 만들어진 섬입니다. 양쪽에 이러한 모래톱들이 발달되어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해서 배가 닿거든요. 그래서 지형적으로는 상당히 사람이 살기 좋은 하중도, 강 속의 섬. 이곳의 마을 주민들은 야쿠트족이라 불리는 투르크계의 민족입니다. 추울 때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이 혹독한 땅에서 거친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마을 주민들은 음악으로 낯선 이방인을 반겨줍니다. 순박한 얼굴의 사람들.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와, 이거 부엌이 생각보다 너무 멋있습니다. 야, 아니 이 하얀 관은 뭐예요? 이게 Вот это вот называется регистр. Он там внутри у него циркулирует вода, чистая вода, и она вот обогревает весь вот этот дом. Вот с этого там стоит котел, и этот котел, через этот котел идет вода через весь дом, и вот так вот идет, и обратно туда в котел идет. И обогревает весь дом целую зиму, всю зиму так отопляется газом. Все.
Это уже у нас 5 лет уже как газ здесь. А раньше топили печкой. 집안에는 화초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는 긴 겨울 동안 야외에서 화초를 볼 수 없기에 실내에서 화초 가꾸는 일을 즐깁니다. 집 한쪽에 마련된 호수에선 맑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Мы всю жизнь, вот как я себя помню, да, мы все время вот пьем из Лены воду, и, ну так неочищенную, ну потому что она сама по себе природная, чистая вода там. Там никаких вредных примесей нету. Воду привозит водовоз, есть специальная машина такая, она из Лены, вот оттуда из Лены она это забирает воду, и потом привозит нам и заливает вон ту емкость. И она там где-то неделю стоит, отстаивается весь этот песок, там все оседает, очищается, а потом туда насос. И это сейчас там включаю, и вода оттуда через насос идет сюда. Это я сам сделал, чтобы от лени, короче. 예, 강물을 갖다가 침전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깨끗한 물만 얻을 수 있군요. 강수량이 적은 이 지역에선 레나강이 없었다면 마실 물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주민들은 강물을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손을 씻을 때도 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설치했죠. 저 앞에 레나강에 그렇게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꽁꽁 얼기 때문에 이 상수관을 갖다가 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7개월이 겨울이니까요, 전부 얼겠죠. 그럼 다 이제 파이프가 얼어 터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물도 아껴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물 쓴 물은 바로 요 아래 물통으로 들어가서요. 네, 요 물은 나중에 정원수로 쓴다든지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야쿠트족은 자연에 순응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물이 마을 양쪽으로 흐르는 강 속의 섬 하중도. 마을 바로 옆 강물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라면 반대편 강물은 가축들이 먹는 물입니다. 야쿠트인들은 강물이 녹는 여름 동안에는 말을 초원에 풀어놓고 키웁니다. 춥고 척박한 이 땅에서 말은 사람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죠. Да, это лошадь, как говорится, спокон веков, со старинки же это якутский человек, как говорится, вместе сдружился с лошадью, поэтому от нее мы, как говорится, питаемся, от нее одевались в старину. И вот, как говорится, это небесных Божий дар, это лошади. Поэтому лошадь близко совсем якутскому народу, мы, как говорится, с Чурского это. Поэтому без лошадей, как говорится, и транспорт, и все это от них зависит. 기나긴 겨울을 보내는 동안 주민들은 말에 젖을 짜서 마시고 말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으며 고기를 먹습니다. 야쿠트인들은 이 모든 것이 레나강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Ну, это мы живем, как говорится, посреди Лены матушки. У нас с двух сторон обитает Лена. Главный фарватер вон напротив. Это приток Лены тоже с этой стороны. Мы, как говорится, вот так посередке живем, и с двух сторон Лена идет.
К нам летом на машине не доберешься, все вод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Поэтому наша матушка, это Теноры, как называется наш остров. Вот на ней мы родились, на ней и живем, на ней, как говорится, наша молодость, наши дети выросли. Вот здесь мы и живем. 억겁의 세월 동안 무생명의 젖줄 역할을 해온 레나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생명을 품어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장장 4,400km의 물길을 따라가며 위대한 강, 레나강을 만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된 여행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레나강은 생명의 터전이자 삶이 흐르는 길이라는 것을요. 여정의 중간에서 발견한 암각화. 바위나 동굴벽에 그리는 그림입니다. 암각화는 우리보다 앞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죠. 지금 레나강변을 지나가다가 사슴 그림의 그 암각화를 보고 지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뭐 한 16, 17세기 정도 만들어진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비교적 잘 보존이 돼 있어서 이 그 사슴 두 마리가 레나강을 마치 지키는 것처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동시베리아 드넓은 땅에 피어난 찰나의 여름. 불어난 레나 강물은 메마른 대지를 적시며 인간과 자연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레나강 유역은 자연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따스하게 품고 있는 어머니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이 레나강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건강하게 안고 잘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